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결혼 5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워낙 좋아했어요.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꿈꿔왔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2년,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에는 한 번도 피임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결혼 2년차 정도까지만 해도 자연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국 인공수정도 시도해보고 그 후 시험관까지 시도를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시험관 도중 후유증이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은 시술 시도 없이 몸 관리를 하며 지내게 되었죠. 아이를 원하는데도 안 생기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저도 제가 난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이나 저나 건강관리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고 또 검사를 받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난임 부부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는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였죠. 마음을 아예 놓아버리면 아이가 생긴다는 말도 있길래 정말 마음을 놓고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아이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괜찮다며 언젠가는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줄 거라고 믿는다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속절없이 써버린 임신 테스트기만 해도 한 박스고 매달 생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혹시 임신인가 싶어서 가슴이 설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시부모님은 초반에는 아이 소식은 없느냐 물어보셨지만 저희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생기는 걸 아시고는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심해 주셨죠. 시댁에 가서도 웬만하면 아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셨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도 정작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하셨고 형님은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벌이를 하는 아주버님네보다는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 시부모님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잘 해드리는 편인데 형님은 그런 걸 유난히 고가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성격적으로 잘 맞는 편은 아니라서 동서지간임에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형님은 늘 사람을 좀 긁으면서 얘기를 잘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가 애 안 생겨서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동서가 부럽다, 애 없는 거 복이다,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거저 키우는 거 아니다, 얼마나 힘든지 안 키워봐서 모른다 등등 그런 소리를 저에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직업이 약사식이나 되면 자기 몸 관리는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 보면 신기하다느니 좋은 건 팔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느니 저만 보면 일부러 그러는지 꼭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저도 그냥 좋게 넘어갔어요. 형님 성격 자체가 좀 물색 없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주셔도 꿋꿋이 그러는 걸 보니까 우리는 간절해도 안 생기는 애, 자기는 있다고 우월감 느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 안 생기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예민해졌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저런 소리를 하고 애 소식 없느냐 만날 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어느 순간부턴 저도 정색하고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런 소리를 하면 저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뒤늦게 우울한 적도 많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형님네와 자주 만나는 건 아니었기에 웬만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하는 도중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퇴근하고 무슨 일 없으면 집으로 좀 와보라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이랑 퇴근길에 시댁에 들르게 되었죠. 가는 도중에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던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며 부랴부랴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집에 계셨는데 표정이 어둡고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는데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너네 혹시 애 안 생기는 거 일부러 안 가진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을 듣고는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이 안 생기는 걸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머님까지 저희에게 일부러 안 가지는 거 아니냐 하시니까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진 거였죠. 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우니까 남편도 따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애 안 생겨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느냐면서요. 남편도 말하면서도 울컥울컥 하는지 목소리가 떨려왔고 결국 남편도 고개 돌려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은 몹시 당황하셨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을 좀 추스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느냐고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니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부른 거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건데요? 남편이 그렇게 묻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얼마 전에 큰애가 희영이 맡긴다고 우리 집 왔었거든. 그리고 얘기를 좀 하다가 갔는데 내가 큰애한테 둘째네도 아이가 안 생겨서 큰일이라고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랬지. 그랬더니 큰애가 일부러 안 가지는 건데 무슨 수로 아이가 생기냐 그러는 거야. 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가지는 거라뇨. 형님네도 저희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계신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랬지.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 동서가 싫은 아이가 갖기 싫어서 피임한다고. 근데 우리가 알면 뭐라고 하고 간섭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생긴다고 하고 둘러댄 거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너네 부부가 결정한 일이니까 나더러 존중해 주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데 이걸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네 아버지한테 말하고 너네 오라고 한 거야. 저는 어머님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형님하고 집안 행사했을 때 간략하게 통화하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통화도 거의 안 합니다. 게다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제가 형님한테 아이 갖기 싫은데 시부모님한테는 난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펄쩍 뛰었고 형님이 다 거짓말하신 거다 그랬죠. 시부모님도 걔가 이런 거짓말을 왜 했을까 하며 황당해 하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대체 형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밤까지 꼴딱 새웠죠. 다음날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조퇴까지 하고 제가 다녔던 병원에 가서 시술 관련 확인서와 진단서까지 몽땅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해달라 했죠. 남편 역시 억울해서 이대로 못 지나가겠다며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고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도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고 나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따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도리어 펄쩍 뛰면서 거짓말 아니다. 동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며 억울하다고 쌩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한테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둘 다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죠. 제 입장에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러나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 사이에 억울했던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따졌죠. 형님, 제가 언제 형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언제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러시냐고요. 나 지금 바빠. 희영이 하원 때문에 유치원 가야 되거든. 전화 끊자.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하니까 받지도 않고요. 저는 혈압이 막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다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따져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했는데 좋은 일로 모인 게 아니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네도 오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빵긋빵긋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반찬통을 드리면서 어머님, 저번에 주셨던 반찬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싸주세요. 우리 어머님 반찬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아양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도 좀 황당한 얼굴로 그래 알았다 그러시고요. 이거 반찬값이요. 맨날 얻어먹는 게 죄송해서 좀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우리 거 하면서 나눠주는 건데. 에이, 그래도요. 염치가 있지. 어머님이 저희 집도 완전 걷어 먹이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형님은 그날따라 더 과하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지 까먹었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보란듯이 저는 흥 하고 쌩까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이 다들 와보라고 했고 모두 둘러앉게 되었어요. 어디 얘기 좀 해봐라. 큰애 너가 먼저 말해봐.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 형님은 뭔가 말하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며 가슴을 부여잡는 겁니다.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죠. 괜찮냐 하니까 얼굴까지 창백해져서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 모시고 방으로 가서 눕히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만 왜 갑자기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어머님이 들어가서 이제 괜찮냐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괜찮다고 했는지 어머님이 데리고 나오시고요. 형님은 여전히 몸이 안 좋다며 팔다리를 막 주무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둘러앉게 되자 저는 가져온 진료 기록과 시술 내역서들을 다 꺼냈습니다. 제가 난임 치료받은 내역들이에요. 아이 안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고 힘들었는지 어머님 아버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일부러 안 가진다느니 거짓말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왜 하겠나요? 제가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형님이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러는 겁니다. 동서, 나한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실은 애 낳기 싫고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봐 난임이라고 적당히 속이는 거라며. 내가 분명히 들었어.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나한텐 그런 소리 뭐하러 했느냐고. 동서 진짜 무섭다. 무서운 게 누군데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하다는 듯이 방방 뛰는데 제가 더 무섭더라고요. 나는 분명 동서한테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야. 뒤에선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앞에서는 얼굴 싹 바뀌어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거야? 게다가 이틀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지 말랬는데 왜 하느냐고 욕하면서 따지기까지 했지? 네? 제가 형님한테 욕을 했다고요? 그래, 여기 통화 기록도 있잖아.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냐고 욕지거리 했잖아. 내가 손 아랫사람인 동서한테 그런 쌍욕을 듣고 갑자기 협심증 증세까지 생겼어. 제가 언제 형님한테 욕을 했어요? 비밀도 안 지킨 년이라느니 박쥐 같은 년이라느니 그랬잖아 나더러. 저는 그 순간 형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지어내면서 도리어 저를 몰아세우는데 제 생각보다 더 미친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님 말만 믿는 건지 아주버님까지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어찌됐든 형님이고 손윗사람인데 년소리 하는 건 재수씨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것 봐. 또 우겨대. 미치겠다니까 진짜. 동선에 이런 종이 쪼가리 증거라도 있으니까 우겨대나 본데 나는 진짜 억울하고 환장하겠어. 이렇게 잡아뗄 거면서 애초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한 건데. 형님은 또 가슴을 퍽퍽 치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형님이 얼마나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던지 시부모님까지 믿는 눈치였죠. 연기가 정말 아카데미 주연상급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한테까지 따지고 저희 남편도 왜 형수는 없는 소리 하느냐고 따지고 그 때문에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까지 멱살잡이할 기세로 언성이 높아졌죠. 아버님이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형님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형님은 제가 정말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아차 하다간 제가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리기 십상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전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젠지는 기억하세요? 그래, 기억해. 한 달 전이었고 어머님 생신 때문에 통화했잖아. 그때 동서가 나한테 얘기했고.
저는 옳다구나 싶더라고요. 아, 한 달 전에 어머님 생신 용돈 때문에 통화했을 때요? 그래, 이제 기억나?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 기억나요. 기억도 나고 마침 녹음도 있고요. 제 입에서 녹음 소리가 나오자 형님도 멈칫하더라고요. 녹음? 무슨 녹음? 저는 폰을 꺼냈습니다. 제 폰은 모든 통화와 자동 녹음이 되게끔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한 파일들이 다 있어요. 어머님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녹음 파일들 중 형님하고 통화한 거 다 모아놨거든요. 형님하고 별로 통화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다 모아도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말하신 한 달 전이 이거네요, 날짜가. 지금 당장 틀어볼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바닥에 놓고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녹음을 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지 아까보다 얼굴이 더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숨죽여 듣는 동안 형님과 저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죠. 난데 동서 바빠? 아니요, 얘기하세요. 이번 달 말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 그거 상의 좀 하게. 용돈 얼마 드릴 거야? 저희는 50 정도 생각하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미리 전화하길 잘했네. 무슨 50이나 해. 한 20 정도 하면 되지. 혹시 선물도 할 거야? 영양제 좋은 게 있어서 그거 해드릴까 하는데. 그거 얼마짜린데? 20 정도. 20? 그럼 용돈은 50에 20짜리 영양제까지 드리겠다고? 동서 너무 점수 따려고 노력하네. 점수 따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과해. 선물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똑같이 20으로 맞춰. 원래 그런 거 형제끼리 맞춰서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용돈은 20하고 영양제는 그냥 드릴게요. 그건 원래도 드리려고 했던 거라. 아, 됐어. 그 양반 동서가 안 챙겨도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 드셔.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실걸? 그 말에 어머님 싸늘하게 형님 노려보시더라고요. 형님 아차 싶은 얼굴이고요. 드리지 마.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있음 우리 집이나 좀 챙겨줘. 동서가 약 사면 뭐하냐? 비타민 하나 못 얻어먹는데. 필요한 거 있으심 추천해드릴게요. 추천이 아니라 좀 달라고. 정이 없어 하여튼. 여튼 어머님 용돈은 20으로 하자. 참, 그리고 요즘 애 소식은 여전히 없지? 그렇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그랬지? 애 없는 게 나아. 애 있어봤자 개고생이라니까. 정 뭐 하면 우리 형이 갖다 키워. 내가 그냥 줄게. 형님, 그런 농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정색하네. 아휴, 무슨 말을 못해. 그럼 끊을게. 20으로 해. 더 넣지 마. 그렇게 녹음도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 어디에도 형님이 말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녹음 내역이 끝나고 집안은 정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너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까봐 걱정되니?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얘 아주 웃기네. 앞에서는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이런 소리래? 그리고 이 대화에서 네가 한 말이 어디 있니? 둘째가 애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네가 오히려 희영이 갖다 키우라고 그런 소리까지 해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형님은 다른 변명거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아, 맞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녹음이 아니고요.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전에 시댁 왔을 때 동서가 저한테 살짝 얘기한 거라고요. 그나저나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통화하는 걸 왜 녹음해?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고 자동 녹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녹음하는데? 제 맘이죠. 제 폰이고. 그리고요 아주버님, 제가 이틀 전에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박쥐 같은 연인이 뭐니 욕을 했다고요? 그것도 들려드릴까요? 제가 물어보니 형님도 펄쩍 뛰더라고요. 됐어. 그만 좀 해. 얘 큰애야. 너 눈이 있으면 직접 이 서류들 좀 봐라. 둘째가 애 안 생겨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병원 다니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니? 그래, 너 말 좀 해봐라. 당신 진짜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까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따지고 드니까 형님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진땀까지 흘리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과업을 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가족들 모두 기함에서 형님을 일으켰는데 형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쓰러지신 거였죠. 손끝에도 힘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버님이 놀라서 들쳐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면피용으로 쓰러진 척을 한 거였죠. 거짓말한 게 들킬 것 같으니까 쓰러지는 척까지 하고 가족들도 정말 다 질려서 학을 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에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억울하니 어쩌니 하면서 버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얼굴 보기도 싫으니 오지 말라 그러셨고요. 아주버님도 당신 무슨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형님한테 쌩 난리쳤다 하고요. 제 폰에 설정해둔 자동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저는 억울함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론 형님네가 진짜 시댁에 잘 안 와서 얼굴 안 보고 지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형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형님 평소에 어머님이 저를 더 이뻐하실까봐 질투하고 걱정하는 게 좀 보였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간질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소동이 있은 지 반년이 넘었는데요. 얼마 전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 테스트기 확인을 했는데 2줄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저희 부부를 위해 드디어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였죠. 남편에게도 알렸는데 남편도 너무 신나서 집까지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도 알렸더니 경사라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일을 겪은 뒤 가진 아이라서 그런지 더 소중하고 더 고맙더라고요. 저희 임신 소식은 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말해서 형님네에도 들어갔다는데 아무리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이라지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뭐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지만요. 애기 안 생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꼼짝없이 억울한 일까지 당할 뻔했었던 그 일. 다행히 억울함도 해결되고 선물 같은 아이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준 아이니까 사랑도 더 듬뿍 주고 예쁘게 키우려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